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도 밤사이 동안 다행히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화해야 할 실적 이슈도 좀 쏟아졌었죠. 네, 맞습니다. 관세 문제가 어제는 시장의 주된 쟁점이었다면 간밤에는 관세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줬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뉴욕장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 동안 시간을 벌었고 거기다가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내놓은 관세 조치들이 생각보다는 약하다 이런 해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 거기다가 팔란티어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24%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월가 여러 IB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점이 빅테크 주들 M7 그리고 전방위적인 AI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을 부추기면서 시장의 투심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나왔던 졸지 보고서에서 12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이 됐고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그리고 2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자 시장의 상승폭은 확대되는 움직임 포착이 됐죠.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1.7% 이틀간의 급락을 뒤로하고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세 연기, 금리 하락에 힘을 입어서 2.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업앤다운 특징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AI 관련주들이 다 함께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팔란티어의 호실적이 투심을 살렸습니다. C3 AI, 사운드 하운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앱시코프까지 일제히 상승이었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이 미국산 석탄 그리고 LNG에는 15%의 관세 그리고 기타 품목들 일부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편 관세를 매기지 않고 일부 품목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화해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핀더더, 샤오펑 등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상원 보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재무위 청문회를 통과를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만 통과가 된다면 보건장관으로 정식 임명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백신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더나, 바이오엔텍 등의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머크 역시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에 대한 매출이 부진했고요. 중국으로의 출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9.1%의 급락, 화장품의 대명사 에스티로더 역시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16%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알파벳의 실적 성적표가 시간의 거래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엄청난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좋았던 미국장의 분위기가 이 알파벳의 성적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좀 뒤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 수치를 보시면 매출액이 미달이 났습니다. 964억 7천만 달러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EPS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지금 알파벳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문이 바로 광고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검색 엔진은 구글을 통해서 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쪽에서의 성과는 좋았습니다. 역시 이 구글의 광고 파워가 여전하구나 이 점을 확실히 증명해내는 실적이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최근에 아주 가파른 성장세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던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34.9%를 찍었었는데 이번 분기에 30%의 성장률이 그치면서
이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액이 컨센서스 대비 미스가 난 점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도 상당히 좋은 성과기는 하죠. 그런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자체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알파벳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AMD의 실적 결과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EPS 둘 다 비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핵심은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6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미달이 났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AI 주도 강세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반도체주들의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인데 여기서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전쟁은 없었죠. 긍정적인 내용에 조금 더 반응했던 미국 나스닥을 포함한 3대 지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요, 이미 한 차례 반응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가 조금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승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이 관세와 관련된 번복되는 뉴스 속에서 다소 좀 반등 폭을 반납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내놓으며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로써 결국 이틀째 2,5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제는 결국 미국의 우선주의 파도에 출렁였던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반등했던 오전장, 그리고 다시 오후장 2시부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던 오후 분위기 반대였고요. 종가 수준 이렇게 2,400 중간대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알고 맞아도 아픈 매,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먼저 맞은 매, 그리고 나서 회복에 조금 더 주력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하루입니다. 딱 어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는 관세 부과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 한 달 유예됐다는 내용.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반등했습니다. 특히 수출주들이 그 전날 급락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타났고요.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미용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 무풍지대 쪽으로는 상승폭이 강력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중에 들렸었던 중국 쪽에서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금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에 반응을 하면서 결국은 관세 관련 종목들이 모두 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어제 샘 올트먼이었었죠. 오픈 AI의 방한과 시장은 관심을 가져가면서 소프트웨어, 의료 AI 그리고 로봇 종목들 중심으로 또 반도체까지 여기에 반응을 했었죠. 강세 움직임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밀당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4월에 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아마 조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정 부분 발표가 될 겁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살얼음판을 걸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틀 전에 맞았던 이 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관세 프라이싱이 됐다라는 게 증권가의 해석입니다. 일부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변동성 속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내용은 업데이트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요. 24시간 안에 중국과의 통화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겠다. 만약 이야기 없다면 우리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죠. 우리 시간으로 2시 구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쪽에서 중국산 상품 전체 10% 추가 관세 발효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 쪽에서 곧바로 맞불 조치, 미국의 석탄, LNG 15%의 관세 부과, 원유 자동차 쪽으로도 관세 부과했고요. 미국의 일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중요한 건 빅테크 쪽으로도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장이 드라마틱하게 장중에 상승 전환했고 미국장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톤 변화가 있죠. 시진핑과의 통화 서두르지 않을 거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대화할 거다. 중국의 보복 관세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응한 간밤 분위기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한 1%가량 간밤 동안에 상승 움직임 탔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450원대 안정적인 움직임 속에 달러와 금리 모두 다 솟구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안도 분위기 조금 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분위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오늘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의 연장선이죠. 트럼프의 관세 때리기, 오늘 중국이 긴 연휴를 마치고 드디어 개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15분에 중국의 위안화 고시 환율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중국이 이 보복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환율 패를 어떻게 열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10시 반에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포커스 맞춰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있었던 샘 올트먼 이 회동, 여기에 이재용 회장과 손정의 회장이 함께 3자 회동을 펼쳤죠. 이와 관련돼서 반 엔비디아 그리고 반 딥시크 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오전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관련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제 중국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 중국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텐데 여기에서 어제 반등했던 전력, 원전, 조선, 바이오 쪽으로 왜 추가 강세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무풍지대 쪽으로 오늘 조금 더 힘싣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구간대 관련 종목들의 힘이 만약 빠지게 된다면 해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지 개장 중계 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 갈등 지속 움직임 속에 변동성에 베팅했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더불어서 중국의 맞불 관세에 더불어서 이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상승하는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의 전략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오늘의 포인트, 한미일 AI 삼각 동맹입니다. AI 독자적인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삼성전자랑 오픈 AI랑 소프트뱅크 이 세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세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딥시크가 1월 말에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움직임을 들썩들썩 휘둘러놨죠. 그래서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픈 AI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발빠르게 딥시크보다 더 나은 추론 모델을 지금 발표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칩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해주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내용이 전해졌고요. 삼성전자의 AI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맡기게 되고 소프트뱅크의 경우에는 이 ARM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ARM의 설계 기술을 통해 AI 칩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자 동맹이 맺어지고 이 칩을 탑재해서 오픈 AI 쪽에서는 이 모바일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역시 삼성에서 맡게 되고요. 갤럭시 그리고 AI TV 쪽으로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관련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자극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오늘 이 재료가 더 강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보는데요. 특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에 어제 반등 움직임이 꽤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AI 칩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파운드리 쪽으로도 TSMC도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다. 3나노 GAA와 관련된 내용을 이 샘 올트먼 회장과 나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GAA 관련해서는 유진테크, 솔브레인, 원익 IPS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전력과 로봇 쪽으로 데이터 센터 다시 한번 힘 받아갈 가능성을 반영해서 종목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샘 올트먼이 이 삼성과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의료용 챗 GPT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서 보도 자료들이 쭉 쏟아졌었죠. 의료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렉소 고영, 그리고 뉴로메카 밑에는 감속기 포함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AI 의료와 소프트웨어 종목들까지 함께 넣어뒀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종목 뉴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LIG 넥스원이 어제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노스페이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우주 발사체 국내 기업인데요. 이 생산 기업이 LIG 넥스원 쪽으로 지금 방사능 모의 발사체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우주 쪽으로만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던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우주에서 방산으로까지 매출 확대되는 것,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
자체 대단합니다. 매출액 대비 3,845%에 달하는 규모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7월에 지금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인공위성 센터에서 브라질의 인공위성 한 5개 민간 기업들 위성을 탑재하고 한빛 나노 발사체 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이벤트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이 내용 이노스페이스 쪽으로 조금 더 힘 받아갈지, MSCI와 관련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LIG 넥스원의 움직임은 어떨지 두 종목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봅니다.